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는데요. 대표적인 피서지 중 하나인 해수욕장의 방문객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이 들어선 정읍에 특별한 놀이터가 추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아침 부안군의 한 창고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벼 포대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벼 포대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창고 주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안 진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이 발굴됐습니다. 삼국시대 수출구원은 가마인 산유 2기와 고려청자 가마 등이 묻힌 구덩이도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는데요. 대표적인 피서지 중 하나인 해수욕장의 방문객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하얀 모래와 푸른 솔숲이 어우러진 부안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한쪽에 쌓인 구명조끼와 파라솔이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개장해 본격적인 성수기가 다가왔지만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고심이 깊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기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격투도 없다고 하고 손님들이 너무 안 찾아오니까 힘들어요. 장사가 돼야죠. 장사가 안 됩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5년 전에 비해 62%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 해수욕장 8곳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해제 이후 잠깐 늘었지만 지난해는 전년보다 3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난 곳도 있어 해수욕장마다 명암이 갈렸습니다. 부안 격포해수욕장은 이용객이 65% 줄었지만 고사포해수욕장 방문객은 44%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고사포 해수욕장처럼 캠핑장과 같은 숙박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볼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호캉스라든지 대체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큰 흐름이고요. 그러나 해변을 활용한 이후에 이후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수용 태세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벤트의 매력을 높여야. 바다를 주요 관광지로 내세우는 지자체들은 여름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주말부터 매주 행사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 8월 한 달 내내 변산 비치 페스티벌을 개최를 합니다. 댄스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행사가 열리고 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그 부안 시네마라고 해서 이제 야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걸맞는 개발안을 통해 피서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이 들어선 정읍에 전국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전국의 아이들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적인데 이학수 정읍시장을 초청해 취임 인연 대담을 가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2층 건물 높이로 설치된 로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고 줄을 타고 빠른 속도로 즐기는 짚라인도 체험합니다. 기둥을 거침없이 타고 올라 목표물에 매달리는 어른까지 신이 난 모습입니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입니다. 천사 히어로즈를 나서면 바로 앞에 놀이터가 보이고 제 왼편으로는 워터파크와 수경시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 뒤편으로 보이는 주차장이 이른바 기적의 놀이터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19,000여 제곱미터 터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살리는 참여형 놀이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 비슷한 놀이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짓습니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부산과 순천과 같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내년 개장을 목표로 전라북도 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4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천사 이루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주 전주 애들이 오는데 예. 그래서 그 옆에 대한민국에서 예. 제일 큰 기적의 놀이터를 지금 설계해서 예. 곧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인근엔 짜릿한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 시설도 들어섭니다. 어드벤처 타워와 스카이바이크, 네트형 놀이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어릴 때 꿈꿔왔던 동화 속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동화마을도 생기고 이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순환 열차도 곧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캠핑장과 워터파크, 실내 놀이시설과 범퍼보트와 같은 수상 레저와 함께 상승 효과를 내겠다는 게 정읍시 보관입니다. 서울에서 어린이들이, 부산에서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곳, 네. 그리고 오면은 하루에 다 구경을 못하고 예. 좀 1박 2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1번지를 정읍에다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아래로 집적화 중인 관광과 문화, 레저시설이 정읍 관광의 전성기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22일 아침 8시 반쯤 부안군의 한 창고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800kg가량의 벼 포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벼 포대를 내리는 과정에서 쌓여있던 벼 포대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60대 창고 주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려청자 가마터로 사적인 부안 진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이 발굴됐습니다. 부안군은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2022년부터 진서리 요지 시굴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출 구워낸 가마인 탄효 2기와 고려청자 가마 1기, 폐기된 청자 등이 묻힌 구덩이 등을 확인했습니다. 근본 발굴 조사에서 가마와 탄효 이 두 개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차후 체계적인 조사와 보완을 통해서 이 의미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복형 정읍시 의원이 같은 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 시의원은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총선 당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지만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필 규정이라며 이 시의원이 고발한 예산 확보액 부풀린 의혹 등 3건 모두 불송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고발 여부를 검토 뒤 이 시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의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교원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초등학교 교장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해당 교장을 철저히 감사하고 중징계 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오히려 교직원들에게 의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남원시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남원을 방문한 김 지사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5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도정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남원 시민들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과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관련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완화 등 민생 현안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500억 원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전주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막판 대출 수요가 더해진 영향으로 신문은 풀이했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북 금융기관 여신은 전달 대비 1,201억 원, 수신은 2조 2,926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내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2,448억 원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1,247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예금은행 여신 가운데 가계대출은 1,517억 원, 기업대출은 815억 원, 공공기타대출은 115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1,649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23일) 새벽 3시 40분쯤 김제시 연정동의 한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일부와 참기름 유압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한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로 400개 농가가 8,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실군은 이달 중 사업 신청서를 받아 농가당 최대 30마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